최근 중국에서는 건축을 하는 건설사에 대한 폭로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건축물은 신축 건물인데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어느 건축업자가 자세히 조사했고 결국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폭로한 것인데요. 해당 글에는 정말 이상하고 무시무시하게도 어떤 단체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기괴한 말투로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꽤나 무서운 내용이라 영상 후반에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폭로글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구걸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주세요 여러분.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도시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건설업계는 막대한 자본과 기회를 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동시에 부패와 적폐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건설업계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건설사와 지방정부 간의 유착, 예산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먼저 중국 건설업계의 부패 구조는 지방정부와 건설사 간의 긴밀한 결탁에서 비롯된다.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 발전과 도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쌓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사 입찰권을 따내고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뇌물수수와 예산 부풀리기다. 예를 들어 건설사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공사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때 건설사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 부풀려지면 그 차액은 건설사와 관료들 간에 나눠 먹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부정은 대규모 공사일수록 더 쉽게 감춰지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수천만 위안 정도의 차액은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된 자금은 종종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사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결국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풀려진 예산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부실 공사다.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나 인력이 부족해지게 된다. 그 결과 품질이 낮은 자재가 사용되거나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건축물 붕괴 사고와 인프라 파손 사건은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 한 예로 몇 년 전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사건은 부실한 자재 사용과 미숙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건설사와 지방정부의 부패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패 구조는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완료 이후에도 계속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사는 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부정이 이루어진다.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자재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사용된 자재의 품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느슨하거나 아예 지방정부와 결탁되어 있을 때 더욱 만연하게 이루어진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같은 부패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지방정부로부터 값싼 토지를 인수하여 고가의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지으며 이익을 남기고 그 과정에서 지방 관료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동시에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중국 경제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다가 급격히 침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계와 지방정부 간의 부패 구조가 한몫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패 문제는 중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건설업계의 유착관계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권력 구조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건설업계와 손을 잡고 성과를 부풀리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구조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은 종종 무력화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벌이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부패가 여전히 만연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법 집행과 관리 감독 체계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으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부패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중국 건설업계의 부패와 적폐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 건설사들은 지방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중국의 건설업계는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부패가 계속되는 한 중국의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더 강력한 제재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패와 적폐는 중국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건설업계의 미래는 부패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꽤나 전문적으로 분석한 글처럼 보였는데요. 다만 이 글에는 신언미상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 내용들이 다 비슷하고 뭔가 내용이 이상해서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졌는데요. 특히 댓글 내용이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댓글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그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어느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참으로 신기하다.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글은 많은 조회수를 받으며 많은 중국인들을 교육시켰다. 하지만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내용이 매우 새롭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러한 신지식인들의 시야를 함께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쪽지 수락 기능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당신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지식인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올린 멋진 글에는 다양하고 대단한 시야들이 있지만 다만 몇 가지 틀린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고 싶다. 지방정부와 건설사들의 유착관계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사의 문제는 대부분 건설사에서 끝나는 법이다. 중국의 지방정부 혹은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라고 자부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많은 방송사에서도 중국의 많은 문화에 대해 비판하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고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주는 것은 바로 중국 정부의 청렴함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절대로 건설사와 결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그저 생각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듯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중국 정부에게 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글의 내용이 보이는데 중국 정부는 부패한 정치인에게 사형을 내릴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부패 척결을 잘하는 정부이다. 마치 우사인 볼트에게 더 빠르게 달리라고 호통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들린다. 중국이 부패한 나라라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더 부패한 나라일 것이다. 중국의 건축물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다른 부패한 국가들에 비하면 그 수는 적은 편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을 보라. 한국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 빌딩이 무너지며 큰 유수화가 될 정도의 나라다. 중국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 빌딩이 무너지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절대적인 빌딩 수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약 20배 이상 수준의 빌딩의 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건물은 한국의 건물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국은 최근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변을 당하기도 했다.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가? 백화점이 무너지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는가?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을 검색해보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크게 되지 않는 이유. 한국이 언론을 밖으로 세지 않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어떤가?
가장 가까운 나라와 비교하니 중국이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쪽지 기능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틀린 내용들과는 별개로 당신의 시야는 매우 놀랍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싶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